속보, 당정청, 검찰특수부 명칭 변경, 축소 규정, 15일 국무회의 확정.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이달 말 공수처법 처리 가능. 개혁 마침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안을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 야당도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촛불 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됐는데 검찰과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당정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 이번 달 말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의해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틀 전 국회의장과 여야 사당 대표들이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고 신속 처리 안건 처리를 위해 실무단 구성을 합의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다. 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보겠다. 내일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 정, 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도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본격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혁 추진 내용도 일부 언급했다. 그는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 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정관 애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이 제도,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신속 추진 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 회의를 통해 구체화의 행동으로 옮기는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리 총리, 아베와 회담 추진할 듯 한일 관계 봉합 위한 협의체 제안하나. 리 총리, 22일 일왕 즉위식, 23일 아베 총리 주최 연회 참석. 아베 총리와 회담도 추진할 듯 한일 관계 정기 마련 위한 협의 채널 구축에 주력할 가능성.
일부에선 1+1 알파 협의체 제안 가능성 거론. 1언론, 한 정부, 문 대통령 방일 검토했으나 성과 가능성 낮다고 보고 단념한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덕인,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총리실이 13일 공식 발표했다. 일왕 즉위식 방문이 주 목적이지만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중 아베 신조, 안배삼, 일본 총리 주최연회에 참석하게 돼 두 사람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총리실은 이 총리 방일 때까지 일본 정부 측과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2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 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2일 즉위식 및 궁정연회, 23일 아베 총리 주최연회에 참석한다. 또 일본 정계,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 총리의 이번 방일 공식 명목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이다. 그러나 작년 연말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이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방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일 메시지를 들고 가는 특사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이 총리 방일에 대해 한 일관계 개선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날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이번 방일에서 22일 일왕 즉위식과 23일 연회 때 아베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조우 차원을 넘어 정식 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의 참석이 확정된 만큼 아베 총리와 회담 일정 등에 대해 일본 정부 측과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정식으로 회담을 갖게 된다면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이에 맞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문제를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의 핵심은 작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당장 풀기에는 양국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맞서 있다고 했다. 양국 모두 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한일 갈등을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일단 사실상 단절되다시피 한 양국 간 정상급 채널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이 총리가 가와무라 다케오 하총건부 이란의원연맹 간사장 전 관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함께 원상복구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일본발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총리실은 이 총리는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으나 이 총리가 양국 간 정상 채널로 움직여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이번 방일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가와무라 간사장은 전날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국에서 이 총리와 만났을 때 이 총리가 이른바 1+1 알파 안을 제안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 총리가 징용공, 강제징용 피해자과 관계 있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에 더해 플러스 알파로 한국 정부가 자금을 내전 징용공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면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너지므로 일본 측의 같은 배상금적 성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이번 방일에서 이른바 1+1 알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보고 있다. 이 총리 방일을 두고 아직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채널 간 협의가 문 대통령이 방일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관련 보도에서 한국 측은 이 총리의 방일을 지난 9월 거의 내정했지만 즉위식 참석을 한 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즉위식에 참석하더라도 한 일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위해 22일 방일 아베와 만난다. 종합이보 23일 아베 주최 연회 참석 일본 정계 재계 주요 인사 면담도
아베와 별도 회담 전망. 징용 판결 이후 1년 만에 한일 정상급 대화. 문 대통령 한일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이 총리 역할론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명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덕인,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안배 3, 일본 총리와 만난다. 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 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아베 신조, 안배 3,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회에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만큼 한일 현안에 대해 긴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별도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의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공식 통보했으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총리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소마여, 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특히 일왕 즉위식이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 년 만에 일본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총리는 그동안 국내 대표적인 지1파 정치인으로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역할이 기대된 만큼 이번 방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